닥터빌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에 넘어갈 수 있는 묻지마 재건축 재개발 투자나 말로만 들어봤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 및 주요 도시 아파트 값이 체감상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단독주택이나 위치 좋은 빌라 등의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신규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상으로 보면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가령 어느 인기 아파트 단지에 매물은 1개인데 매수 경쟁자가 2명이라면 매매 가격이 5천에서 1억 원씩 오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정책 결정권자들은 서울시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철거민들이 불쌍하게 강제적으로 생활의 터전에서 쫓겨나가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높으신 분들은 너무나 인간적이시고 과거 서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했었기에 철거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에 중점을 두고 원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이사갈 수 있는 재개발은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되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구상했어야 했습니다. 종전 시장님 재임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400개 이상 해제됨에 따라 건축 제한이 풀리게 되니 빌라 등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이제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노후도 요건과 사업성 때문에 다시 추진하지 못하는 구역이 상당수입니다. 지금에 와서 공공재건축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그 규모가 작아 그 효과에 의구심이 들게 되네요. 결론적으로 그간의 집값 폭등으로 인해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영향 등으로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어설픈 부동산 강사들이 추천하는 소규모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노후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로주택이라는 4글자를 검색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 석관동 가로주택, 성남 가로주택, 목 3동 가로주택, 은행 2동 가로주택, 망원동 가로주택 등의 관련 검색어가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이곳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성공 요건. 첫 번째,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높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조합원 세대를 제외하고 일반 분양분을 분양했을 때 그 일반 분양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사업비의 주요 항목은 공사비, 차입형 신탁 보수, 정비업체 보수비, PMB, 금융비, 분양 경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 낮은 지역은 분양 매출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금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합원의 수가 적고 정형화된 노후 건물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가령 대지 평수가 40평인 주택만 있는 구역이라든지 동일 평수가 집합하여 모여있는 저층 노후 빌라 단지가 좋습니다. 조합원들의 대지 평수도 다르고 주거용, 상업용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 평가에 대한 주민 반발이 극심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은 임차인들의 명도 저항도 큽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유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민들의 자산 가치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가 용이합니다. 가령 단일 평수 25평 노후 빌라 30세대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지의 경우 평수 그대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하면 큰 반발이 없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이 용이합니다. 물론 주민 중에 본인 소유 세대에 대한 특별한 평가를 요구하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세대 노후빌라 단지가 있는데 25세대는 무리 없이 찬성을 하고 5세대의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시세 3억짜리지만 7억 원에 사가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추진하는 사업체 쪽에서 양도세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것 같으니 벌금을 미리 달라고 한다든지 이미 한 인테리어 비용조로 수억 원을 더 인정해 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만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합 설립 후 현금 청산을 진행하는 법 절차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의 반대수가 많아지면 조합 설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구역에는 건축 제한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 신축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진 주체인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사나 정비업체 자질의 문제입니다. 주민 100%가 처분 문서를 이용한 동의서를 가지고 건설사에게 시공을 의뢰하지 않는 한 브랜드 있는 건설사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자체를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PM사 등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건설업이나 개발업자 면허도 없는 부실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H공사 등의 대리인인 듯 행세를 하면서 브로커 짓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체 법인이나 직업이 있는 개인이 수익성도 적고 확실한 사업 보장도 없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주민을 접촉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을까요? 즉, 사업 수지 분석할 능력도 없고 금융구조나 신탁구조를 구성할 능력도 없으며 어설픈 지식만 가진 할 일 없는 브로커들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전문 지식 없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등 소규모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이슈를 띄워서 가격을 다시 폭등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울의 어느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그 구역 안에 있던 노후빌라 가격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몇 년 전 3억 원의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투자한 바 있는 김빌라 씨는 자신이 투자한 가격보다 1억 원을 손해보게 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개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였던 일부 투자자들이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나 방문을 하여 사기로 고소한다는 등의 항의를 격하게 합니다. 이에 부동산 사장은 자신의 소개로 재개발 물건에 투자한 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자신의 중개 매출도 올려볼 생각으로 브로커 짓을 하는 어느 업자와 공모를 합니다. 재개발 해제 지역의 일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 설명회 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주민들에게 동사무소 회관이나 어느 교회당으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블로그 등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 유망지라는 광고도 직접 진행합니다. 재개발 추진이 구성이나 구역 지정이 필요 없고 1년 남짓이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 글 작업을 해서 블로그에 노출시킵니다. 이에 다시 개발 기대감에 노후빌라 가격은 4억 원대로 회복합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매각하여 빠져나갈 것을 권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개발 이후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현혹시켜 매매를 성사시킵니다. 중개 보수도 챙기고 매도인에게 1, 2천만 원의 인정도 받아서 중개사의 수입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한 차례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추진 동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남 상구역처럼 규모가 큰 대규모 현장의 경우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서는 남는 영업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소규모 건설사들은 관심은 있지만 주민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이 없습니다. 신탁구조, 금융구조, 등기구조, 조합 설립 등의 사업 구성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브로커들이나 기웃거리다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이 중도에 멈추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현장의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4층, 5층짜리 빌라가 많은 지역,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주민들 내지 조합원들이 많아진 지역은 7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봤자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역들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에 타격을 받아서 사업 추진 자체가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규모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역도 추진하는 전문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진 동력을 잃은 구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믿고 선뜻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적인 기관이나 언론에서 이런 위험을 공지해주고 설득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피눈물 흘릴 선량한 투자자들만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닥터빌드는 현재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자율주택 정비 사업지, 소규모 건축 사업지는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닥터빌드는 주로 노후빌라 단지처럼 종전 자산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지역에 수지 분석을 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합니다. 이어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주민들을 개별 접촉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반대 세대에 대해서는 매수 협의를 하여 매입한 후 100% 지주 동의를 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20세대가 넘는 지역은 만일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조합 설립 요건도 동시에 갖추어 나갑니다. 매입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합 설립 후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닥터빌드의 사업장은 추가 부담금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십억에 달하는 차입형 신탁 보수, 정비업체 보수를 없애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한 분들이나 집 장만이 불가능해진 젊은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요사이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집단 우울증에 빠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닥터빌드는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이 없거나 적게 들어가면서 새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가망 지역을 잘 선별하여 투자해 놓는다면 안정적인 집 장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닥터빌드 건축주 대학에서 논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값 폭등의 대안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묻지마 투자 시 알아둘 점과 위험 요소, 그리고 기생하는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기꾼 시리즈가 끝났는데도 사기꾼은 끝이 없이 나오네요. 닥터빌드는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을 건설관계 양아치들로부터 지키는 것을 종국적인 목표로 끝까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안심 건축 플랫폼 닥터빌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